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선입니다. 제가 2013년에 연구년을 이태리 피렌체에 가서 그때 그 피렌체에 있는 유럽연합대학원의 그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느꼈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선지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대학이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대학의 교수들은 그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 후에 조국 사태가 터졌고 정경호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도 정경호야말로 제가 그때 느꼈던 한국 사회의 선지자로서의 담론을 만들고 담론을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지난 1년간 해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환경을 제공받은 것,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사회에 국가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정경호가 지난 1년간 그런 일을 해오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한 80점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한 20점은 그래서 저희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2021년의 전경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조상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가 작년이 아니죠, 올해죠. 올해 이 시대를 진단했던 그런 것들이 브랜드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담론은 확정이 됐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된 담론을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그 다음의 과제일 것 같고요. 담론이 확정되면 불행하게도 지금은 이 사회가 거의 은폐된 내전에 가깝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는 공수처법 통과 등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굳이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전선을 만들어가는 세력이 바로 집권 세력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미 우리는 전선에 있는 것이고 그런 전선의 명확한 것들을 누가 해주냐? 정경호가 해줄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교수들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의 과제는 미래의 과제는 확정된 담론을 확장시키고 전선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 전선에서의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주 구체적이어야 될 것이다.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아마도 금년에 나온 성명서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행동력이 있는 성명서가 될 것입니다. 반헌법 법률에 대해서 불복종 선언을 하고 저항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시민사회에 어떻게 투쟁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2021년 정경호가 활동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헌정법제 제1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서는 우리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제대로 형성되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개정 헌법수정 여기에 상반기적으로 보궐선거까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길 교수님 돌아가시겠습니다. 예, 저 부산대 김성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정경호의 지난 활동을 저는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역을 빙자한 비판 세력 틀어막기. 정권에서는 K방역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방역이라는 말인데 저는 줄곧 이것은 코리아 방역이 아니라 킬방역이다. 우리 모든 것을 죽이는 그런 킬방역이다. 그런데 이 킬방역의 행태가 두 번째의 문제인 4.15 불법 부정선거라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부정선거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불법 부정선거가 거의 다 미국에서 대표되고 있는데
그것이 역시 정치 강력하고 코로나하고 불가분리 관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의 것은 조금 아까 우리 이제 헌법 그리고 법치의 파괴의 대상인 추미애. 저는 추미애가 왜 갑자기 작년에 등장했을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 아들과 자신에 대한 그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아서는 그것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의 불법성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렇게 추미애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 9월 15일에 이제 발족을 했는데 바로 그 시점에 국회에서 탈원전과 관련된 감사를 추진을 하고 10월 1일 날 감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직무정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불법성과 불가분리 관계에 있다. 추미애가 왜 갑자기 저녁 6시에 12월 24일 날 갑자기 직무정지를 했을까? 그날이 바로 그 대검찰청에 그 수사를 청구한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선수를 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의 칼날을 가지고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마치 무녀 이 잘못 신들린 무녀의 자투칼날 위에선 무녀같이 이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어저께 악법의 통과 과정에서 왔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틀어막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교모가 주동이 되어서 이 법칙 파괴 그 다음에 방역을 빙자한 이 정치 방역 그 다음에 부정선거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하고 그 다음 이 모든 것의 문제가 저는 부정선거가 만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해도 이 180도 이상의 거대 여당을 만들어버린 이 불법선거 이것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강력하게 지식인들이 연대해서 이 불법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또한 그 하순이 되고 있는 그 불법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또 그것을 틀어막기 위한 방법이 되고 있는 정치방역을 분쇄를 하고 또 아울러서 추미애 같은 악랄한 그 법치 파괴자들에 대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또 규탄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정교모 활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선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현애 교수님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진아 의대 이은혜입니다. 저는 우한 필름과 관련돼서 사실과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엮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중국 공산당이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이 바이러스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우한 필름이 도입되었는데 이게 이제 2월달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크게 확산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이 현 정권은 대구를 봉쇄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갑자기 넘쳐나니까
의료 재난 사태가 이제 발생하지 않을까 이걸 핑계로 중국 공산당이 우한을 봉쇄했던 것처럼 대구를 봉쇄하려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보건계엄령을 선포하고 이거를 이제 다 전자투표로 총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대구에서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여기용해서 이거를 K 방역으로 거의 국뽕 수준으로 국내외적으로 이제 선전을 하면서 총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다시 또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총선 전에 현금을 살포해가지고 유권자를 매수하는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를 통해서 거대 여당이 되어서 이제 거칠 것이 없어졌고 지금 현재 야당은 조력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들어서는 정치 방역을 하면서 교회를 탄압했는데 그때 이 이제 거대 여당이 되면서 이제 무속 우리에 거칠 것이 없는 이런 집단이 되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몇 가지 계획들을 했는데 공공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반발을 해서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구미의 각국들은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백신을 이미 선구매를 그때 막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 들면서 윤석열 총장을 반문 프레임을 이제 씌우는데 저는 이것도 저들의 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석이조의 효과인데 윤석열을 반문으로 만들므로써 보수 쪽에 그 대선 후보가 나오지 못하게 이제 막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고 혹시나 대선 후보가 되면은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사실 윤석열 자체는 문제인 것 같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중공이 개입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전자투표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가 중국 공산당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총선은 중국 대선의 미니어처였고 그것은 마치 북핵 문제가 미중 패권 전쟁의 서브셋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12월 초에 이 현 정권이 공공의대, 실제로는 의전원입니다. 의대 아닙니다. 고3들은 못 들어가요. 공공의전원을 강행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원 출신을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거는 코로나를 핑계로 저들의 계획이 또 다른 이제 꿀단지를 남원의 공공의대라는 그런 걸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의사들이 다시는 파업을 못하게 파업하면 면허 취소, 백신 거부하면 면허 취소, 뭐 강제징지 뭐 그렇게 동원령을 내렸는데 거부하면 면허 취소 이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그런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의사가 되는데 정부가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돈 내서 공부하고 우리 돈 내서 다 수련을 마쳤는데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면허를 취소하는 이런 법들을 지금 6개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근 2주 동안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600명 이상씩 매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월 달에 2, 3월에 대구 경북에서는 하루에 1000명 넘게 매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대구에서는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면 5, 600명 나오는 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리더십의 문제거든요. 대구 경북에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상급종합병원 원장님들이 순진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공공병원도 적자가 났지만 사립대학병원은 그 전담병원으로 나섰는데 그거를 그 리워드를 안 해줘서 뭐 그 계명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십억이 지금 적자입니다. 그걸 보니까는 나서고 싶지 않게 된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그랬더니 지금 상급종합병원 강제동원령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환자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무항폐렴 환자들도 중요하지만 기존 환자들도 숫자적으로 훨씬 더 많고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빼고 코로나 병상을 마련을 하라고 강제 동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60, 70대 이상의 치사율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리더십이 없다는 건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수보건에 그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뀌고 최근에 된 차관도 의사 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질병관리본부는 참 이 문정권 체제에 그나마도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니나 다를까 질병관리청이 되면서
단문만 빨고 정원경 청장은 골절을 이유로 지금 두문 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00~600명씩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데 리더십이 완전히 부재한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좀 있기는 하지만 이 정권은 결론적으로 코로나19를 핑계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한 폐렴이 없었으면 이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의 이슈는 백신 문제인데 이 현 정권은 그 중국 백신 엄청 사고 싶어 했지만 눈치가 보이니까 아스트라제네카로 약간 우회 전략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백스에 있는 멤버로서 코백스는 WHO와 중국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WHO가 우한 폐렴을 전 세계로 확산시킨 걸 우리가 이미 다 봤는데 중국이 한 걸 이미 다 봤는데 그 집단이 만든 그 백신을 쓴다는 것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성 문제도 있고 그것 때문에 3상 실험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언제 그 연구가 제대로 그 베리파이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런 거 전에 백신을 뿌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표를 매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지 되는데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한다든지 사법종합병원에 협조를 얻어내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각자 지출을 줄이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버텨서 살아남아서 다시 좋은 세상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현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